외교는요, 개인기가 아니라 전략의 무대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외교 무대에서요,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아가리로 놀리는 말재주가 아니라 절제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이재명이 좋고 싫고 나쁜 놈이건 뭐 좋은 놈이건 상관없이 이 외교 무대에서 말이죠, 그냥 쪽팔립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말아 잡수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쪽팔립니다. 국내에 꽁꽁 잡아 가둬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언론은 참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호주 총리와의 만남에서 아우 젊고 미남이다라는 말에 호주 총리가 활짝 웃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첫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앉아있는 자세부터 제가 한번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동네 소주방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한다라는 것, 에티켓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젊고 더 미남이십니다 라고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호주 총리가 아우 you are very kind 이 말 한마디에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뉘앙스가 뭐냐면 너 웃기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맞지 않아 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높여서 퉁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외교 참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G7에서 외모 품평이나 하고 제대로 패싱 당하고 있고 접촉 불가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이재명, 외교를 코미디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또 실수를 했는데요. 이 이재명의 외교 무대 실수에 대해서 차분차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우 정말 쪽팔립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거 뭐 이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웃고는 있지만 얼마나 뼈아픈 말인지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TV에서 많이 봤는데, 처음 만난 거는 처음인데 TV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몇 년을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장 왔다 갔다 거리고 단식하고 이런 거가 계속 반영이 되니까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하하호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회의에서 이재명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금 호주 언론은 사실 난리가 났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정책이나 안보 현안, 뭐 쉐쉐나 뭐 이런 발언이 아니라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의 외모 품평을 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한국이 다루고 있는 분위기 화기애애했다라는 목소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잘생기셨는데요. 얼핏 들으면 유머 같죠. 그런데 국제 외교 현실에서는 무례와 저열함 사이에 위치한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집니다. 호주 언론은 이를 다뤘습니다. 치키잡, 건방진 농담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문제 있습니다. 이 뉴스닷컴이라고 이제 호주의 유력 언론지입니다. 여기서 17일, 현지 시간 17일에 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G7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기사 서두에는요, 이재명이가 앤서니 총리의 품평, 얼평을 하면서 굴욕적인 일격을 날렸다라고 했습니다. Humbling blow. 정말 쪽팔려 죽겠는데요. 얼평한 부분에 대해서 굴욕적 일격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Humbling blow. 특히 이 기사의 부제목 밑에 아래 칸에 보시면 무례한 공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치키잡.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국격을 한순간에 날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 국제 외교 전문가는요, 국가 정상 간 첫 대면 자리에서 얼굴 평가를 던지는 건 신뢰를 요구받는 외교 공간을 개인 감상의 공간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처럼 정치, 문화, 외교 의전이 절제와 품위를 중시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재명의 이 발언이
상당히 거북스럽죠. 그래서 국가 전체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교 참사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솔직히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 얼굴 뭐 거울도 안 봅니까? 이게 친근한 농담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지한 발언이죠. 예의 없는 촌평에 가까운 감각 없는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유권자 앞에서는 뭐 시민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포장을 하지만 실제 국제 무대에서는 가벼운 말장난에 기대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가벼움. 게다가 정작 자신의 외교적 이미지를 어떻게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G7에 참가한 국가들의 정상들은요, 이 이재명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받았을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또한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에 대해서도 받았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규탄 성명을 냈죠. G7의 공동 성명 자체가 뭡니까?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자유권 해석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되게 이재명의 정부는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상들은 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웃는 모습 막 손 짚고 의자에 기대가지고 조금 더 친근한 모습 보이고 세상 가벼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막 억지로 환하게 손 흔들고 뭔가 뭐 리더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정상 외교는요, 이미지 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전략과 국익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고도의 지적 전투의 장입니다. 거기에 진짜 맞지 않는 가벼움만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요, 대통령의 발언 하나, 손짓 하나가 곧 국가의 문화와 수준과 외교 품격을 대변한다라는 사실을 이재명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외교의 본질은요, 유머가 아니라 전략과 품격입니다. 이재명이가 외교의 본질을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모진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또는 이게 뭐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이 입을 열면 열수록 표가 떨어진다라는 것처럼 주변에서 말릴 수 없는 이재명만의 그런 특유의 가벼움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면 어느 정도 채워야 되죠. 그 무게감을. 그러나 그거 전혀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외교는요, 외모가 아닙니다. 전략과 메시지로 승부하는 자리죠. 아니 본인의 처신 하나 성찰하지 못한 인간이 타국 정상에게 외모 품평을 건네는 것이 단순히 실언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외교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은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유머와 무례함의 차이를 이제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정상 외교에서 유머는요, 전략적으로 구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상대국의 문화적 맥락과 외교적 격식을 무시한 채 말 그대로 립서비스로 분위기를 띄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만 떨어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와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외교 무대에서 진짜 빛을 발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십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그때 어디서? 공식 석상이 아니라 그 다음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애프터 파티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메리칸 파이를요,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칸 파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아는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같은 그런 노래, 그냥 그 음만 던지면 그 향수에 젖어서 함께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선택을 한 거, 그게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미국 국민들 정서에 젖어들어서 그 노래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음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한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노래를 저렇게 만나게 불러? 기립박수가 나고 난리가 났죠. 미국의 상원, 하원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했습니다. 이게 뭐냐? 외교적으로 유머가 통한 사례다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은요,
꼴값 던 겁니다. 정말 이 위상만 떨어뜨린 짓이죠. 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지금 이 감성을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만날까? 이거 안 만나줍니다. 정말 안 만나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안 만납니다. 이 반복되는 이 실언과 반복되는 외교 참사 앞으로 켜켜이 쌓이겠지만요. 이재명이 이번에 실수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 말이죠. 미국 타임지 기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유력 대선 후보기 때문에 미국 타임지 기자가 물었죠.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로서 나라를 만일에 이끄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농담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외계인이 침공할 때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두야. 이게 외교 언론에서는 조롱거리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100% 트럼프에게 전달이 된 상황이죠. 이게 한미동맹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대만 침공, 이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외교적 노선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한 부분이고, 네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가지고 이 중국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너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이냐, 동북아 지형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한나라 대통령으로서 너의 외교 노선과 안보 인식이 어떻는지 그거를 말해봐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허허허 실실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가벼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G7에 가가지고 이 세계 질서의 최전선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이 이재명이가 무시한 건 단순한 외교 관례가 아니다라는 거죠. 훼손한 건 바로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와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이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뭘로? 가벼운 아가리로. 외교는 웃기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존중을 받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앉아만 있다라고 해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전략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빛난다라는 거죠. 외교는요, 그 나라의 국격이 집약되는 공간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덩어리 자체가 오르느냐 박살이 나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외교는요, 개인기가 아니라 전략의 무대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외교 무대에서요,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아가리로 놀리는 말재주가 아니라 절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단순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뭐 화기애애하다, 친근하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외교 경계심을 낮추기도 하고요, 반대로 국격 전체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남긴 것은 후자에 더 가깝죠. 이제 이재명 꽁꽁 묶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을 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침묵으로 신뢰를 주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못 만들면요, 꽁꽁 묶어서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는요, 중국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스파이 공작에도 힘들었고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체 나라가 반중 정서가 엄청 강한 나라죠. 그런데 거기서 쉐쉐 하던 이재명이가 앉아있고, 그 친중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이 호주 총리를 상대로 얼굴평을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히 실수를 한 겁니다. 대단히 쪽팔립니다. 지독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